안녕하세요. 3월 17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강한 상승에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시장 내 절대 다수의 종목들은 약세를 기록하면서 코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볼까요? 이제 코스피 지수는 1.1%,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2%. 코스피는 상승하고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양상들이었고, 최근에 좀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그러니까 요즘 시장이 뭐 하루하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조선주, 지난주 좀 강하게 움직였던 조선주, 그리고 원전,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의 하락도 크게 나타났고,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좋았던 바이오 종목들이 어제는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좀 악화시킨 양상들을 보였고요. 그러나 이제 오후 들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반도체 종목들이 뭐 로봇이나 바이오나 뭐 원전, 그리고 뭐 전력 설비 뭐 이런 종목들처럼 막 탄력 있게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막 급등하는 양상들은 보여주지 않는 대표적인 종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난 1년 이상 시장이 중간중간 어려움이 나타날 때 늘 가장 먼저 시장이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준 게 반도체 종목들인데, 지금 어제도 그런 양상들이 펼쳐졌습니다. 어제 뭐 PSK 홀딩스, PSK, ISC, 그리고 오후 들어서는 두산 테스나,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를 좀 개선시켜주는 양상들이 펼쳐졌고요. 지금 전체 시장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3월 3일, 3월 4일 날 사상 최대의 폭락을 기록한 후에 3월 5일 또 사상 최대의 상승을 기록했죠.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동성이 줄어들고, 지난주 초까지도 높았던 변동성이 지난주 후반부터 변동성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뭐 3월 3일, 3월 4일에도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달 말까지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번 크게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이 마무리되고 안정되는 어떤 때까지 시간이 최소한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꼭 3월 말까지다, 30일이다, 뭐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그 정도의 시간은 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시장이 급등락 과정에서 정신없이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신없이 매매하는 과정 속에서 데미지를 많이 보게 됩니다. 데미지를 보고 빨리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계속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점진적으로 변동성이 축소되는 그 과정이 펼쳐지는 상황 하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어떤 상황은 더 조급해지거든요. 빨리 벌어야 되는데, 잃었던 거 빨리 만회하고 빨리 벌어야 되는데 언제 움직이는데, 이런 생각 가지다가 시장이 점점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면 지겨움에 의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시간이 한 달 정도 지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장중에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뭔가를 찾게 되죠. 재료를 찾게 되고 이슈를 찾게 되고 뭐 호재나 악재를 찾게 되고, 그런 게 뉴스화되고 시세로 강한 어떤 시세가 형성되게 되면 그쪽으로 쭉쭉쭉 몰리는 현상들이 펼쳐지면서 시장은 반전을 하게 되는 그런 양상들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지수 자체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중이죠. 3월 3일, 3월 4일 급락을 하고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이제 이게 점점 더 진폭은 좀 줄어들게 되는 양상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3월 달 들어서서 반대 매매가 굉장히 크게 형성됐었죠. 3월 들어서. 예. 보통 1년에 한두 번, 1년에 한 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높은 충격을 우리 이번이 받으면서 반대 매매 또한 그렇게 과감하게, 과도하게 상당히 많이 출회됐다는 얘기는 매물 정리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 2월 말까지 시장이 얼마나 조금 급격하게 움직였나요? 그에 대한 더 반작용이 펼쳐진 거고, 이 과정이 지나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기대감이 불안감으로 바뀐 상황이잖아요. 이 불안감이 해소되기 위해서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조급함이 계속해서 물밀듯이 또 펼쳐지면서 장중에 시세의 움직임들이 막 굉장히 좀 화끈하게 나타나는데 이어지질 못해요. 장중에 쭉 붙으면 바로 얻어맞고, 쭉 붙으면 얻어맞고, 작은 재료든 큰 재료든 관계없이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이 과정들 속에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이 조정 이후에 시장이 형성되는, 시장에서 전개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종목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월 말 정도까지 여기서 뭔가 당장 지금 당장 뭔가를 크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3월 달 조정이 끝나고 만약에 조정이 끝났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새로운 어떤 시장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똑같은 행위들을 반복하게 돼요. 얻는 게 하나도 없게 됩니다. 지금은 조금 느긋한 느긋한 생각을 가지고 이 주어진 이 시간 동안에 나한테 좀 더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좀 더 유리한 환경으로 내가 구축해 갈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부터 우리한테 주어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 전혀 없고요. 시장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란이 어떻고 저떻고 뭐 지금 트럼프가 또 뭐 호르무즈 해협에 뭐 한국 뭐 군함 보내라 저저저고 뭐 난리잖아요. 매일같이 발생하는 일들인데 이제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좀 어떠세요? 이란 막 폭격하고 뭐 저저저 해도 처음 이란을 타격했을 때 그때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는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충격? 거의 이제 좀 둔해지지 않았나요?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떤 외생 변수가 발생해서 그게 시장에 충격을 가해지고 회복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펼쳐질 때 그 시장에 그 영향을 줬던 트리거 역할을 했던 그 부분은 점점 재료로서의 역할은 소멸돼 가죠. 전쟁이 여기서 장기화되건 단기화되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미 가장 큰 영향력은 지났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제 여기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악재였으니까 호재로서 역할을 남은 거죠. 악재로서 영향을 줬고 이제 여기서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호재가 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불거졌던 가장 큰 불안한 요소가 환율이죠. 실질적으로 환율이 가장 큰 부분인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어제 뭐 장중에는 종가는 1,492원으로 마감됐지만 며칠 전에 역외 시장에서 1,501원까지 올라가는, 그러면서 1,500원 시대까지 와버린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시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만은 여기서 완만하게 해소가 된다면, 지금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란 전쟁이잖아요.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고, 유가는 달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결제 자금 자체가 달러이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똑같은 교역량인데 만약에 1,000배럴의 교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1,000달러였는데 갑자기 2,000달러 되면 달러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당연히 달러 수요 늘어난 거고, 그리고 금융 환경이 불안해지니까 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채권 가격이 폭락하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스프레드, 차익 거래를 하는 다른 나라의 자금들을 가져와서 미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가니까 미국의 달러 수요는 또 늘어나는 거고, 그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은 약세가 나타나니까 우리 원화, 특히 좀 원달러율이 좀 취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달러율이 급등해버리고,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준 상황인데 이제 이게 역순으로 바뀔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당장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으로 발전하게 될 경우에 시장은 어떻게 될 건가? 지금 뭐 시장에서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갔나요? 자금 별로 안 빠져나갔습니다. 거기에 따끔 130조 잠깐 넘었다가 지금 현재 119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최근에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하면서 주식으로 바꾼 자금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외부로 자금 유출이 이루어지진 않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악재로 인해서 발생했던 매크로 변수들이 악화됐던 게, 이게 외생 변수가 완화되고 이제 악재가 호재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로 인해서 나빠졌던 요인들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 시장은 일정 수준 타격을 받았고 그 시간을 끌고 있고 마무리되면 시장 또다시 빵빵빵빵 또 치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의 주체는 누구다? 시장의 주체는 국내 기관들이에요. 국내 기관들이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매를 많이 하죠. 그러나 외국인보다는 규모가 작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매할 수 있는 자금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니까 어떻습니까? 나머지 종목들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거죠.
그게 주로 어디로 간다? 시가총액 중형주 기준. 어제 뭐 두산테스나 ISC 이런 거 움직인 것들도 다 기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대응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고, 너무 종목을 벌려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압축을 해도 안 되고, 지금은 적절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계속 조금씩 더 압축해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가게 되면, 지금 당장 3월달, 지금 당장 이 시점에 뭔가 오늘 뭘 사야 되지, 오늘 뭘 해서 벌어야지, 이런 생각만 여러분들이 가지지 않으신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현재 시장은. 그렇게 해석하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 바이오가 좀 타격을 받았는데 바이오 상당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많이 소외됐었거든요. 소외됐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좀 회복되고 있는 양상들이 펼쳐지고 있다. 지금 2026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예, 원전, 그 다음에 태양광, 그리고 전력설비 뭐 이쪽 종목들이 가장 핫하게 움직였으니까 지금 1월 달부터 이쪽이 가장 강했고, 정권적으로 워낙 뭐 강하게 치고 갔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들이 정말 장기간 소외됐다가 올해 그래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제약바이오 이쪽은 상당히 좀 약화돼 있었잖아요. 약화돼 있는데 지금 다시 살아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어제는 좀 타격을 받았지만 이쪽에 대한 관심들은 꾸준히 가져야 되고, 토요일 날 올려드린 그 방송에 바이오 종목들 12개 올려드렸는데 그 안에서만 매매하셔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여전히 시장의 핵심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일정 부분은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많아요. 원익 IPS, 유진테크,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원익 IPS, 유진테크, PSK, 그리고 지금 어제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ISC. 옛날에 우리 UPM에서 한참 할 때 ISC, 아직 들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때 3만 원짜리였거든요. 그 지금 20만 원대 훨씬 넘었잖아요. 이런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물론 여기서 얘네들이 막 연속해서 빵빵빵빵빵 가진 않죠. 그러나 점진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개선시켜주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 뭐가 움직일까요? 로봇주들 또 가는 거죠. 로봇주가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죠. 어차피 지금부터는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최근에 이제 정부 정책에 힘입어서 AI 종목들, AI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그 AI, 뭐 LLM이나 뭐 이런 업체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오픈 AI의 챗GPT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클로드가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런 양상을 보면 경쟁력은 갖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집니다. 테마성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어제 아침에 붙었다가 확 밀려버렸죠. 전체적으로 시장은 아직 이번 시장 전반적인 조정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슈팅 영역에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상황이다. 그걸 이제 데이터로서 알 수가 있는데요. 보여드리면. 이게 슈팅을 보여주는 종목 지표인데, 제가 만든 지표인데, 지금 슈팅에 들어간 종목이 없다는 얘기죠. 슈팅에 들어간 종목이 없다는 얘기예요. 슈팅에 들어간 종목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슈팅 영역으로 들어갈 종목이 나타난다는 얘기일까요? 안 나타난다는 얘기일까요?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언제? 시간을 좀 주어지면. 시간이 좀 더 주어지고 분위기가 조성되고 시세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슈팅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이런 종목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 둘씩.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까지 그런 종목들을 어느 정도 구축해 나가는 그 시간이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안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여기서도 빠지면 어떡하지? 안 빠지면 잘 안 빠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너무 겁내실 필요 없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돈을 믿으십시오. 돈들은 미친 듯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고객의 탁금 130조 갔다가 지금 119조, 120조인데 200조까지 가는 시장이라니까요. 고객의 탁금 200조까지 가요. 우리 시장에서 고객의 탁금이 보통 강세장일 때 고객의 탁금이 한 5배 정도 이상씩 늘어났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작년에 고객의 탁금 40조 대, 저점을 40조 대 기록하고 지금 130조까지 왔죠.
근데 이번에 200조까지 가는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지금 현재 3월 초부터 나타나고 있는 이 구간이 한편으로 2월 달에 막 급하게 올라갈 때 종목들에 대한 시세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사긴 좀 부담스럽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들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완화시켜 주면 안 올라갈 거 더 빠질까 봐 겁을 낸다니까. 가격에 부담이 줄어들었는데 좀 부담스럽다, 좀 낮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던 사람들이 실제 또 낮아지면 그때는 또 안 사요. 오히려 쫄고 겁내고. 쫄 필요 없다니까요. 겁낼 필요도 없고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매일 뭔가를 이루겠다는 그 욕심을 버리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좀 올랐다 반납하면 어때요? 반납하면 어때요? 또 자리 잡아 갈 텐데. 지수는 매일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강세장이에요. 그러나 종목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종목들 한번 강하게 움직이면 일주일 쉬어가고 한 달 쉬어가고 하는 게 예산일이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나 나중에 뭐 엄청나게 올라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저급하게 서둘 필요가 없다. 그냥 기다리시면 된다. 그리고 변동성 계속 축소되는 거고 변동성이 극대화됐다가 변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게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무서워서 탈락하는 게 아니라 조급한데 빨리 벌어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그러니까 지루하니까 나는 오늘 뭔가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세를 안 보여주니까 결국은 지쳐서 탈락하게 되는 그 과정이 시장이 충격을 받고 변동성이 높았다가 변동성이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그게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지금 구간이에요. 지금부터 다음 주 정도까지. 그러니까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참.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구독, 좋아요 이런 것도 한 번씩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포지션을 좀 제대로 구축해서 제대로 좀 알차게 매매 좀 해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매매폴드 오시면 됩니다. 수고하십시오.